위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다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아니 시장이 갑작스럽게 좀 밀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시청하시면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얘기 조금 한번 볼까 봐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점심시간에 특히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전일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제약바이오 상승으로 장초반 상승으로 나왔었는데 지난주 22일 날요, 미국 휴스턴에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해라라는 말이 나오면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보복을 암시했었는데 오늘 보복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두 총영사관을 폐쇄 요구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있어서 오늘 장중에 점심시간에 특히 급락이 나왔고 또 그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대두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 여파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1단계 무역 합의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진화에 나섰기 때문에 일단 좀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워낙에 가파르게 좀 상승이 나왔고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워낙에 급등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줄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주말 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보복 시사를 한 만큼 미국 또한 추가적인 보복이 또 나올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시장의 좀 흔들림, 변동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너무 시장에 대해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확실하게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또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뒤에 코스닥 차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동안 완만하게 우상향 곡선 계속해서 그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점이냐 이런 논란들도 계속 있어도 그래도 지수가 전일에는 800선까지 돌파를 했는데 한번 코스닥 지수 차트 보면서 살짝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더 낙폭이 컸던 이유는요. 장 초반에 이제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제 치료제 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집중되면서 그에 따라서 시장만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어요. 전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너무나 지금 투심이 이제 격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너무 좀 거품이 어느 정도 들어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의 펀더멘털 대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급등 랠리가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좀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일단 지금 오늘 단기 고점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앞으로 이게 좀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요. 다시 한번 또 이 시장이 계속해서 미중 갈등 우리가 지금 미중 갈등이 사실 2018년 3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벌써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내성이 생겼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가 이제 본격화된 시점인데 오히려 시장의 그 여파로 다시 한번 더 급락이 나왔을 때는 또 바로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니까 너무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미중 갈등에 대한 격화는 여전히 시장에서 내포되어 있던 악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다시 한번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는요. 이 달릴까 말까가 끝난 바로 뒤에 긴급 시황 진단에서 유한타증권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 저희가 이제 리뷰를 좀 해야 될 텐데 전일에 나왔던 두 종목만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진단키트에서 이제 대안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진매트릭스 어떤가요?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백신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또 5월 달에 미국의 FDA 긴급 승인이 나면서 그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그동안 좀 바닥 대비 거의 5배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한 시장 대비 좀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충분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백신 관련해서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있고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21,000원 라인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대도 16,800원 라인대 그대로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매트릭스 이제 보유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삼진 L&D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삼진 L&D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 여파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와서 그렇지 종목들이 그래도 비교적 오늘 웬만한 종목들은 2, 3%, 3, 4% 정도는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여파로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거지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차 관련해서는 그 모멘텀이 단기 어떤 테마성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하고 또 계속해서 미래차 관련해서는 신육성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차 관련해서 특히 2차 전지 또 테슬라 모델 3에도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가스켓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모멘텀은 지속되는데 오늘 시장 여파로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와 똑같이 3,2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대도 그대로 2,600원 라인대를 잡고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600원까지는 시장 여파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이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실시간 채팅을 하고 또 쌍방향 소통을 참 잘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청자분께서는 로보로보에 대해서 질문 좀 주셨습니다. 로보로보 저희가 이전에 이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맞습니다. 종목, AI 관련한 종목으로 꼽았었는데 로보로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제 기억에 첫 번째 1차 매수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2차 매수를 6,000원을 딱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매수가 가격대 살짝 내려왔다가 오늘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데 오늘 사실 로보로보가 장중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안정적으로 2, 3%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다가 뭐 시장 여파로 조금 상승폭이 좀 반납된 모습인데 지금 제가 2차 매수가로 말씀드렸던 6,0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고요. 또 손절 라인대를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5,500원 라인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박스권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의 두 축입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최근에 디지털 뉴딜 쪽의 종목들의 수급이 좀 제한적이었었는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AI 관련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좀 밀리면서 이제 추천주들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은 조금 늦게 달리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볼 섹터부터 확인을 할게요. 어떤 섹터일까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시장이 지금 하락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수혜 섹터입니다. 네, 이전에도 저희가 한창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 때 관련 종목들로 수익을 챙긴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섹터 지금 타이밍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비보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비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혜 종목을 저희가 공략할 만한 타이밍은 아직 아닌 건가요? 점심시간에 제가 사실 그 전에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또 점심시간 동안 시장이 하락에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제가 왜 비보를 말씀드렸냐면 너무 이제 급등한 자리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부터는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비보 의견을 주셨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그에 따라서 중국이 항상 보복 카드로 내왔던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가장 대표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현재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역시나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장에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20% 넘는 상승세 5,350원에서 현재 거래 진행 중인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왜 이 종목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수혜주, 그것도 대장주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 유니온 머티리얼이랑 또 세노텍 그리고 또 대두 관련 종목이 샘표도 한번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유니온 머티리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토리는 항상 중국에서 항상 보복 카드로 내왔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콩 보합법 관련해서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2일 날 미국에서 휴스턴 주재 중국 청 영사관을 폐쇄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에서 오늘 방금 전에 점심시간에 미국 청두 총영사관을 폐쇄 요구를 바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 또한 또 트럼프 대통령 또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보복 카드로 샌프란시스코 7개의 중국 공간 중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폐쇄 요구를 주말 동안에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의 여파로 좀 하락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니온 머티리얼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져왔고요. 백악관에서 다시 한번 추가 폐쇄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또 샌프란시스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그리고 폐쇄가 단행됐을 때 국교 단절에 대한 위험성도 노출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또 일시적으로도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지 형태로 다시 한번 히토리 관련 종목들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유니온 머티리얼을 가져왔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히토리 관련주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공략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현재가를 좀 짚어봤을 때도 20%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5,350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저희가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네,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중국 대리가 이제 본격화됐는데 항상 이제 미증시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하락이 나오면은 또 빠르게 진화에 나서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은 너무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추가 제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추가적으로 폐쇄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점심시간 동안에 너무나 이제 큰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2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에 일단 1차 매수를 하시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비중 10%를 매수하시면 그중에 절반만 매수를 하시고요. 네, 현재가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가 차트예요. 예, 현재가가 5,380원이니까 현재가 기준에서 1차 매수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매수는 넉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워낙에 큰 종목이기 때문에 4,7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대도 4,3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목표가, 1차 목표가는 5,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는데 목표가를 돌파하고 다음 주 주말 동안에도 많은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6,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워낙에 지금 점심시간에 급등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가격 전략 잘 들으시고요.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요.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크게 변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다 2차에 걸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가격 전략을 꼭 잘 참고하셔서 재빠르게 수익을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섹터 넘어가 봅니다. 어떤 섹터 볼까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오늘 시장 여파로 웬만한 종목들, 특히 IT 섹터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입니다. 달까 말까 두 번째 섹터는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입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달려야 되나요? 멈춰야 되나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는 오히려 달리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는 게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또 펀더멘털 또한 전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보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정말 종목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딱 골라야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까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많은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은데요.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실적으로 바로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 또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ISC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ISC 저희가 이전에도 살펴보면서 꽤 큰 수익을 챙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장주로 봐야 될까요?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대장주다라고 하면 사실 DBIT나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라 둘 수 있겠는데 사실상 ISC가 탄력적인 면이나 또 그리고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도 계속해서 뒷받침되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탄력도 면에서 가장 또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ISC 현재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ISC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0원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ISC 오랜만에 듣는데 매번 말씀해 주실 때마다 실적이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밀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ISC에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 ISC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최종 테스트 소켓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60% 정도의 비메모리 반도체 최종 테스트 소켓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둔화될 수 있고요. 또 뭐 휴대폰이라든지 또 모바일 상업까지 계속해서 최종 테스트 소켓은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고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은 오히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또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고요. 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10조 이상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SC 직접적인 수혜까지 기대가 됩니다. 목표가 손절가도 한번 잡아주셔야겠죠? 네, 일단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뭐 장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좀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어떤 미국에 다시 한번 샌프란시스코 주재 어느 정도 폐쇄 요구가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두 번에 걸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기준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매수가는 제가 19,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이 19,000원 라인대가 아마 21선 라인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19,000원 라인대를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바로 전고점 라인대인 22,000원 라인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여파로 19,000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22,0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 좀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손절 라인대도 17,5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시장이 조정 시 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ISC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ISC 잘 참고를 하시고요. 또 주말 동안에 어떤 이벤트들이 쏟아지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 또 김준호 매니저와 친구가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시장 대응 전략들 좀 받아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요. 링크가 가요.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매일 아침 시장 전략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주말이 시장이 좀 변곡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제가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또 제가 그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제가 내용들 자세하게 올려드릴 거니까 저와 또 친구가 되는 방법 샵 2034로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바로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와 친구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